아버지께. 나 그게 진짜 궁금하더라. 너는 이제 군대도 갔다 왔고 엄마랑 결혼한 지가 아버지가 28대거든. 예, 너는 언제쯤 결혼을 하고 싶은지 생각 없습니다. 생각 없어? 예. 그럼 나도 이제 질문이 없는데. 됐어, 이제 그럼 이제 여기까지. 알았어. 뭐 뜬금없이 질문하라고 막. 바로 허웅 선수. 농구의 전설 허재 감독의 아들이자 올해 KCC 우승의 1등 공신 농구 스타 허웅 씨가 전 여자친구 사이에 사생활을 둘러싼 진실 공방, 이게 꽤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단 허주현 변호사님, 저희 어제 뉴스탑10에서 짚어보긴 했지만 아직도 이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양측의 핵심 공방 포인트가 뭔지를 좀 먼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허웅 씨가 지난달에 전 여자친구를 고소를 했습니다. 공갈 미수 등 혐의였는데요. 두 사람이 2018년부터 한 3년 정도 교제를 했는데 안정적으로 사귀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번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 중에 2번의 임신 중절 수술까지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허웅 씨 측 주장에 따르면 본인은 아이를 가졌을 때마다 책임지겠다, 결혼도 시기가 문제지만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자친구가 혼전 임신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두 사람 합의하에 중절 수술을 했는데 헤어지고 나서 여자친구가 사생활 폭로하겠다라고 하면서 3억 원을 계속 요구하고 스토킹을 해서 결국에 고소에 이르게 됐다는 건데요. 여자친구의 주장은 좀 다릅니다.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임신 중절 수술도 본인이 원해서 한 게 아니라 허웅 씨가 강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혼하겠다, 책임지겠다 이런 의사도 제대로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 간의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두 사람 다, 특히 허웅 선수, 허웅 씨 측도 이제 녹취록까지 공개를 하면서 그 화면을 좀 볼까요? 실제로 이제 고소전으로 번졌는데, 저도 이게 사실 주말 새 뉴스 중에 좀 충격적이었어요. 22주차 때였습니다. 22주차 때 이제 첫 번째 임신.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신체적 고통보다 정신 고통이 텄다. 두 번째 임신 때 전 여자친구 측의 주장입니다. 입원한 상태에서 원치 않은 성관계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저 여자분이 저런 글을 또 올렸다가 저런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또 허웅 씨와 주고받았던 어떤 내용들을 올렸다가 스토리에서 빨리 지우기도 하고 이래서 저 지금 여성분도 안정적인 상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일단은 듭니다. 심리적으로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이제 중절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합의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만약에 이게 사실은 중절 수술 여부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협박이나 어떤 공갈 미수에 있어서 직접적인 요건 사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여자친구가 자기가 이게 협박이나 공갈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폭행당했다고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전 여자친구 얘기로는 3억 원이라는 액수 자체도 이 허웅 씨 측에서 먼저 제시한 금액이었고 본인은 홧김에 그 금액을 다시 말한 것일 뿐이고 진정한 사과만 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자친구 측에서 갖고 있는 어떤 다른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진실 공방 또 수사를 통한 어떤 규명을 통해서 결국에는 누구에게 형사처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가려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결국 이제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을 때 돈 얘기가 나오면서 완전 진흙탕 싸움이 됐는데, 구장현 변호사님, 이 사건도 쭉 보셨을 때 어떤 3억 원을 요구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고소까지 결심했다는 게 허웅 씨 측 얘기기도 하거든요. 이게 사실 조금 비슷한 사안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겁니까? 준 재벌이 불륜을 하면서 여성이 임신을 했었는데 이 여성이 안정기에 접어든 다음에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준 재벌이 자식도 있고 가정의 파탄이 일을 수 있고 또 이제 그 재산이 막대한데 그거에 대한 유산 분배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가적인 이제 혼란이 있을까 봐 50억을 지급하고 중절을 하게끔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50억을 지급한 이후에 공갈죄로 고소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무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안이랑 요거를 좀 비교해 보면 그때 무죄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여성이
여성이 어떡하냐, 나 괴롭다라고만 했지 돈을 명시적으로 하면서 이 중절을 하면 돈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먼저 제시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이 굉장히 이제 유리하게 작용을 해서 무죄가 됐었는데 이 사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3억은 과하지 않냐라는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 관계를 뭘 결부했는가? 요게 또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내가 중절을 하거나 사생활 폭로에 대해서 참으면 3억 달러.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제 굉장히 심플한데 여성 측으로서는 그게 아니다. 나는 내가 중절에 따라서 굉장한 피해를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진료비나 이런 건 내가 사비로 부담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돈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홧김에 금액이 3억이라고 좀 크게 나온 얘기가 있지 그건 진심은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해야 공갈 미수에 대해서 무죄 법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아마 이제 그런 걸 대비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더 불거졌던 건 뭐 사생활 논란도 있지만 최진봉 교수님 예. 국내 프로농구 대표하는 스타가 허웅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고소하긴 했지만 해당 여성을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광고계 혹은 그 예능 프로그램 출연 이 부분도 많이 편집이 된 모양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광고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모델의 이미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광고 모델이 어떤 이미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제품의 이미지가 그 광고 이미지와 겹치게 되거든요. 근데 허웅 씨 같은 경우 이런 논란에 휩싸이다 보니까 광고계에서는 당연히 허웅 씨를 지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까 사진이 잠깐 지나갔는데 원래는 허웅 씨하고 형제가 함께 광고를 촬영을 했거든요. 그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쪽이 제품으로 사진이 바뀌었어요. 예. 결국은 이제 허웅 씨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논란들이 제품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허웅 씨가 출연한 프로그램이 이미 제작이 돼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 제작된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대체 편성을 하는 방송국이나 광고 업계 같은 경우도 허웅 씨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허웅 씨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고 이게 고스란히 다 중계 방송되듯이 두 사람의 사생활 진흙탕 싸움이 노출이 되면서 이 공방 더 확대 재생산되는 측면도 있습니다.